자,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 학교 현장에서는 좌편향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하는 일이 작년 올해 16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했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신고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어제 논란이 됐던 이 한홍규 교수의 강의를 학교 현장에서 틀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민족 영웅이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천 차장. 네. 자, 일단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래서 신고한 건수, 통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심한 그 수업 시간에 발언을 할 경우에 곧바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2년간에 걸쳐서 시민단체에 신고된 좌편향 수업 신고 사례가 160여 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신고된 건수만 160여 건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저도 그 내용 그 그래픽 만들면서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네. 예. 일단 뭐 인천의 애쓰고 교사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독립군을 때려 죽였고 예. 언론 장악과 대통령질을 더해 먹으려고 법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의 딸인 박근혜가 지 애비가 하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도대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도 않은 거를 갖다 오려 붙여서 예. 이상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저 발언이 문제가 되고 민망하네요. 네, 경기도의 또 와이고 교사는요.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가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예. 탈북자들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사의 수준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북이 좋으면 북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XX 여자, 토나남은 조작됐고 차라리 북한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총 맞아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정상일 리가 없다. 이런 막말까지도 참 다양한 이 막말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에이, 선생님은 전교조 소속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볼지 학생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이게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됐었다 이렇게 막 열반을 토하실 때 꼭 뭔가처럼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일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비판적인 학생이 아니라면 아마 듣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박성훈 논설위원. 네. 물론 요즘 학생들이 예전만큼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 많고 이렇게 아름아름 얘기하는 게 진짜야라는 또 심리도 있을 때 아닙니까, 학생들이? 네.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네. 학생들의 어떤 정상적인 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로 이념적으로 어떤 특정 편향된 어떤 개인의 사관을 학생들에게 사실 주입할 경우에는 학생들은 사실 백지 상태나 갔거든요. 예.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 팩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 딱 들었을 땐 굉장히 민감하게 흡수되고 오랫동안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러한 것을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려면 사실 어디 가서 이념운동 하는데 따로 가서 해야 될 것이지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정립된 가치관과 사실관계를 가르쳐야 될 교사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이 제대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이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허위 사실인 부분도 있고요. 그 네. 명예훼손적인 것도 있고 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수업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뭐 처벌하거나 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가보안법 우리 찬양 고무라는 죄가 있거든요. 만약 김일성을 막 높이고 높이고 우리 쪽을 또 내리고 이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찬양 고무죄도 많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배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직 철이 덜 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한테 객관적이지 않는 저런 교육을 한다는 거는 뭐 법적 처벌을 떠나서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역사 교육 이거에 대해서 악마의
발톱이다 이런 표현을 오늘 썼습니다. 자,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과서는 그나마 악마의 발톱을 감춘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습서, 교사용 지도서는 완전히 좌편향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필진 구성 과정부터 이들이 만든 교과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설로 다 묶여 있습니다. 전 차장. 네. 지금 교과서는 교묘하게 이게 문제가 안 될 듯 될 듯 요 선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 지도서는 훨씬 더 나가서 좌편향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 실제 지도서에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예로 든 거는 이제 한 출판사의 이 자습서 겸용 문제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만경대가 혁명 사적지로 조성돼 개선문과 함께 북한 관광객의 필수 코스라는 내용 등이 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데 학생들이 김일성이 태어난 사적지라고 하는 만경대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왜 교사들한테 가르치고 교사들이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이 만경대 유적지라는 게 이제 평안 시내에 있고 대동강 하류에 있고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굳이 김일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 생각까지, 위치까지, 그다음에 이게 필수 관광 코스라는 얘기를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걸 바로잡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사들이 사실 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용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민적으로 검증되고 그리고 어떤 교육부의 그 기본적인 검정이라는 이런 기준에 합치되는 내용이어야 어떤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그것을 하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주관들을 그리고 거의 어떤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 찬양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처럼 이런 묘사한 이런 그 지도서라든지 교과서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이 있는데요. 뉘앙스로 있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제 지금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그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운 예. 그러한 어떤 퇴보하고 퇴행하는 이런 역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만한 나라, 또 민주화된 나라, 또 산업화로 성공한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그 증거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천 차장. 네. 근데 걱정은 뭐냐면 지금 국정교과서로 전국 간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후년부터 이제 국정으로 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이 지금 나 집필 거부한다. 교수들이 그랬다면서요. 지금 이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해서 11개로 되어 있는데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은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 교과서 집필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다간 내가 무슨 정부에 옹호하는 그런 쪽에 서서 왜곡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뜻대로 표현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럼 이제 교과서를 그럼 누가 써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논란이 또 제3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네. 왜곡해서 유신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도라는 건 사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예. 분명한 것은 그 친일이나 독재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옹호해서는 그야말로 살아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예. 존재하지 않았던 친일 행적까지 덮어씌워서 이른바 마녀사냥식으로 하고 또 어떤 독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많은 그 민주주의의 승리의 경험과 제도화된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마 지금 그 국정교과서 하자라는 많은 사람들도 앞장서서 아마 결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교과서가 지나치게 대한민국을 아까 얘기한 그 자학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이러한 그 이른바 진보, 더 나아가서 좌파적 사관에
많은 부분의 그 사실관계를 그 왜곡하고 있다. 예.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같이 도마에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지필진도 아까 얘기도 했는데 지필진도 저는 이것이 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대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치요, 경제요, 사회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단순히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회과학의 주된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남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중국이 그 개혁개방으로 나오면서 많은 실증적 자료들이 이미 쏟아져 나왔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는 그것들이 북한이 어떤 음모를 거쳐서 스탈린과 남침을 계획했는지가 이미 그리고 분단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인민위원회를 건국해서 분단이 이루어졌는지가 많은 역사적 기술로 입증이 돼 있어요. 이미 외교문서도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데서는 정치학, 경제학에서는 세계의 발전 과정을 비교사적으로 하면서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는데 국사학에서는 불행히도 우리가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많은 부분 현대사를 하나의 그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터치하지 않고 그 많은 또 기존의 그 사학 교수님들이 예. 그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운동권 출신의 그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개척하면서 많은 부분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분야, 인접 학문 분야가 다 같이 참여해서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진실은 아닐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진실일 텐데 그 부분은 이 역사학자들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차장, 네. 자, 어제 이 한홍구 교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압구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분의 강연을 틀었는데 이분 강연 내용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 오늘 해명을 내놨다면서요. 네. 해명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숙군 책임자 김창룡이 박정희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는 태어나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 왜 박정희를 죽였어야 한다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아니 박정희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었.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궤변 아닌가요? 완전히 궤변도 저런 궤변이 있을 수 없는데 예.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걸 또 뒤집으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고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데 오늘 언론사에 이제 저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뭐 호칭은 당연히 뭐 전 대통령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표현은 없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정말 박정희를 죽였어야 한다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제 공개됐던 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죽였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김창룡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예. 죽여도 될 사람을 하나 살려줬다. 그때 물론 가로가 있습니다. 예. 그때 죽여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바뀝니다. 이게 김창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두 사람밖에 예. 안 나오는데요. 우리 역사가 조금은 바뀝니다. 대통령이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우리 언니는 또 이제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으니까 뭐 잡아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과거 다른 그 강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호칭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예. 태어나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오늘의 박근혜가 있기까지는 이런 분들의 은덕이 있는 거죠. 은덕이 이렇게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의 해명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발뺌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발뺌을 해야 되는데 좀 발뺌을 할래도 뭐 궁색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동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글자 한 글자가 그대로 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김일성 관련해서 미국에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데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완전히 김일성 찬양론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탑10에서 제목으로 그 영웅이라고 이제 뽑았지만 좀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다. 김일성은 자수성가한 민족 영웅. 뭐 민족 영웅도 그런데 자수성가는 또 뭡니까? 뭐 장사했습니까? 예. 자수성가한 민족 영웅으로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예. 실용주의자.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네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예. 썼습니다. 예. 이게 자, 뭐 또 있어요. 조선 중앙 TV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인데 동학농민군의 꿈과 의병과 독립군의 꿈, 항일발 치탄의 꿈이 담겨 있었던 김일성의 역사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노동신문에 인용될 수 있을 법한 말입니다. 예. 자, 박지훈 변호사. 네. 지금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한홍구 교수 발언을 보니 김일성이란 인물을 다시 봐야겠네요. 당군 왕검에 맞먹을 위대한 약간 비꼬신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더 컸으면 대제국을 건설했을 텐데 겨우
동족 상잔만 꿈꾸다니. 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박성훈 논설위원이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 질문 이어가야겠네요. 아까 한홍구 교수의 그 표현 중에 보면 이제 민족영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걸 보면서 북한은 지금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는 김일성이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당군왕검하고 비슷하네요. 바로 예. 당군왕검과 같은 이론을 바로 북한이 펴고 있는데 바로 한홍구 교수의 아까 그런 평가 역시도 그러한 그 민족관에 기초하지 있지 않은가. 예. 결국 이것은 본인이 미국서 김일성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현재의 가치관이나 사과는 지극히 폐쇄적인 그 김일성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까 내 얘기들 쭉 보셨죠? 이게 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기고한 칼럼, 동영상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국가보안법에 이런 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라는 죄가 있는데 그게 예. 많이 손질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앞에 많이 추가가 됐는데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고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체제를 찬양 고무할 때 아, 그래요? 되기 알면서도? 때문에 아마 그런 고의 측면에서 조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북한 체제라든지 폭력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하나만 더 아까 한홍구 교수의 표현에 보면은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현실은 전혀 반대죠. 부국강병이 아니라 가장 약골이 돼서 지금 중국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 늘어지지 않으면 연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재의 자존이 아니라 자주가 상실된 이러한 나라고 그야말로 근대화가 아니라 가장 봉건적인 그래서 3대 세습을 꾀하는 이런 나라로 지금 전 세계의 과거 공산권이었던 나라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을 전혀 도외시한 이런 평가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